안녕하세요. 젠틀하우스의 젠틀 권우석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아니면 대표님 정말 회사 다니면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정말 주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일하면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에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고시원 정말 투잡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정말 고시원 창업하기 전에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하자니 내가 이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요거를 좀 운영을 하고 싶고, 그러면 부업이 가능한가 아닌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정말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유튜브를 보면 다들 투잡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지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미칠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려야 저를 믿으실지, 투잡이 가능하다고 믿으실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고시원을 나가지를 않는데 뭘 찍어서 뭘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주 1회? 아니면 2주에 1회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과 동일하게 9 to 6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고 있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리스크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하다가 입실 문의가 오면 바깥에 잠깐 나가서 전화로 문의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전화는 이제 입실 문의예요. 그러면 전화를 받아서 현재 빈방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빈방이 없으면 언제 나올 예정인지, 아니면 빈방이 있으면 보증금은 얼마고 입실료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전화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고시원은 전자도어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실 문의가 오시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전화를 주시면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방을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실 계약서는 방 책상 위에 이미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입실하시고 싶은 분이 방이 마음에 들면 비치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그리고 입실료는 입금받습니다.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간단하게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안내드리고 있고 생활수칙 또한 안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전화로 방도 보여드리고 계약서도 작성하고 입실료도 받고, 그러니까 오토로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전화가 오면 전화 응대하고, 아니면 또 회사 일을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회사 일과 전화 응대 이렇게 두 가지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는 게 저의 일과입니다. 그럼 언제 고시원을 나가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시는 분을 제가 고용하지 않아가지고 월수금 3일을 고시원을 꼭 나갔어요. 월수금이 왜 월수금이냐? 쓰레기 버리는 날이 월수금이에요. 근데 이건 지역마다 화목일인 경우도 있고 이건 매일 버릴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긴 한데, 저희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 3일이 쓰레기 버리는 날이라서 그날은 무조건 나갔었어요. 그럼 나가는 날에는 이제 쓰레기도 버리고 이제 공용 부분, 부엌이랑 복도 이렇게 청소를 하면 이제 고시원 사이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고시원 기준으로는 약 1시간 정도면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최소 주 3시간은 고시원에 나가서 일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 언제 나가냐? 퇴실자가 나오면 나갑니다. 입실자분께서 퇴실을 하시면 그 방을 또 저희가 청소를 하고 세팅을 해야 다음 분한테 방을 판매하니까 퇴실자가 나오면 고시원을 나가게 됩니다. 방 상태에 따라서 청소 이제 정도가 달라지는데 보통 40분에서 1시간 반이면 끝나고, 일명 쓰레기 방이라고 그런 방이 나오면 정말 오래 걸려요. 근데 그런 방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10개 해도 하나 나올까 말까? 제 생각에 한 20개 하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제 일주일에 방 하나, 2개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고시원 일을 했었고요. 이제는 청소하시는 분을 제가 고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 1회? 2주에 1회 정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저번 주에 이제 밤 11시 반에 소방이 울려가지고 그때 나간 거,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나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 1시간 아니면 2주에 1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화 응대가 이제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그거보다 일은 더 많이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 응대는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잠깐 10분 전화 받는 거. 저 같은 경우에 가족 여행을 부산을 갔다 왔는데, 부산에 이제 가족끼리 이제 재미나게 놀고 있으면서 잠깐 전화 10분 받아가지고 방 하나 판매하는 게 이게 업무냐? 뭐 어떤 분은 업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업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전에는 주 3시간에서 5시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 1시간 정도 고시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창업하면 바로 오토 운영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시원 처음 창업했을 때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고시원을 나갔어요. 그렇게 시스템화, 오토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바꾸면서 오토를 위한 시스템을 갖췄고,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제 3시간, 5시간 요 정도 업무를 하였고, 이제는 아주머니까지 쓰면서 주 1시간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가능합니다. 오토가 불가능하고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드는 생각은 제 꿈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 꿈은 건물주가 되는 건데, 고시원을 운영을 하면 건물주 되기 타이쿤? 아니면 건물주 데모 버전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건물도 아닌데 이제 사람을 관리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 36명을 관리를 하면서 이제 입실료, 어떻게 보면 임대료랑 비슷한 거죠.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 건물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건물주보다 일은 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처럼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면 고시원 창업에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